한국과 교황청이 수교를 맺은 지 올해로 60년입니다. 교황청 국무원 외무장관 폴 리차드 갤러거 대주교 주례로 기념미사가 거행된 가운데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교황청이 보내온 한국교회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약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파고들자 정부가 오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짚어보고 마약 문제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지 알아봅니다. 주교회의 평신도 사도직위원회 여성소위가 노년기 여성의 영성을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초고령 사회 초입, 사회에서 노인이 겪는 어려움을 살피는 동시에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 노인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수요일 CPBC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와 교황청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양국의 우호 관계를 확인하고 하느님의 영성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전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황청은 한국 역사 속에서 조력자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한국인 신부를 주교로 임명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있어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지난 60년간 한국 역사를 언급하며 교황청이 보내온 한국교회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유엔군의 파견 결정에 큰 역할을 해준 교황청과 또 교황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한국교회를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 이를 기념하는 미사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봉헌됐습니다. 미사는 교황청 국무원 외무장관 폴 리차드 갤러거 대주교 주례로 거행됐습니다. 폴 갤러거 대주교는 이 땅에 그리스도 신앙이 뿌리내리게 된 건 신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처음 복음을 들여온 이들은 선교사들의 도움 없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공부한 일반 신자들과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여러분의 공적인 측면은 여러분의 지역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갤러거 대주교는 한국교회가 지닌 풍성한 가치를 언급하며 교회 역할은 사회 정의와 인간 존엄성 증진에 힘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사회 정의의 증진과 인간의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인간 존엄성의 원천으로 삼는 영적인 가치들 역시 포함됩니다. 미사에 앞서 교황청 사료를 바탕으로 한국과 교황청 관계사를 들여다보는 학술 심포지엄도 열렸습니다. 양국이 정식 수교를 맺기까지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지, 한국 파견 교황사절의 의미 등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조 강연을 맡은 주교회 의장 이용훈 주교는 교황청 문서들은 한국의 교황청이 취한 외교 방향을 연구하는 소중한 자료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교황청 관계사 발굴 사업에서 연구된 자료들이 양국의 우호를 두텁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기에 교황청이 취한 외교 방향이나 한국 교회와 관련된 교황청의 입장을 연구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한국과 교황청 양국 사이의 우호와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리라 확신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마약 중독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폐해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김정아 기자가 전합니다. 현재 한국의 마약 컨트롤 타워는 마약류 대책 협의회. 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뿐 아니라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가수 등 13개 관계부처로 구성됐습니다. 정부는 제7차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열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각종 마약 사건들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 청정구 복귀를 목표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책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이어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 개편. 마지막으로 치료와 재활 인프라 확충입니다. 정리하면 국내에 밀반입되는 마약을 다 찾아내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아 이른바 뺑뺑이 마약 쇼핑을 차단하고 인프라를 확대해 중독자들 치료와 재활에 힘쓰겠다는 겁니다.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으로는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국가의 여행자에 대해선 전수검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에는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과 투약 금지 기준을 강화하고 처방 시 환자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의료인 중독 판별을 제도화해 중독 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최소화하고 목적 외에 투약하거나 약물 제공 시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도 추진합니다. 치료와 재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권역별 치료 보호기관과 중독 재활센터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적용과 중독 치료 수가 개선을 추진합니다. 청소년과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을 202만 명까지 확대하고 내년 3월부터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 238억보다 2.5배 확대한 60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공급과 수요 차단을 위한 사전 예방교육, 그리고 치료 재활 부분이 함께 추진되는 것이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학과 기업 대상의 예방교육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국가나 어떤 지방 정부라든지 대학교를 비롯한 학교, 군, 저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어떤 마약에 대한 위험성 이런 부분이 좀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이런 예방 교육을 보다 좀 더 강화하는 부분, 또 필요하다면 대학의 어떤 관련 학과라든지 또 신설해서 전문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양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증액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정부의 관리 감독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일상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마약 문제, 마약 확산을 막는 것 못지않게 마약 중독자의 치료와 회복을 돕는 일도 중요합니다. 서울대교구 단중독사목위원회는 상담과 피정을 통해 마약 중독자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최근 단중독사목위원회를 찾는 발길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이들의 회복을 위해 1999년 설립된 서울대교구 단중독사목위원회. 드물게 마약에 빠진 이들도 위원회를 찾긴 했지만 그 수가 많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위원회를 찾는 마약 중독자들이 눈에 띄게 늘면서 매달 마약 중독자와 가족들을 위한 피정이 별도로 열리고 있습니다. 1박 2일 피정이긴 아주 단기간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위안을 받는다? 자기들 스스로에게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봐요. 이분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끼리 보통 자조부름만 하고 있거든요. 피정은 인지행동 치료와 영성 치료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데 피정 중엔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신앙인들의 경우에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자기는 죄를 졌다. 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싫어한다. 부모님도 자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전시한다든가 또 낙인을 찍는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단중독사목위원회에 문을 두드린 마약 중독자는 200명이 넘습니다. 위원회는 최근 마약 문제의 현황부터 치료법과 예방법을 망라한 책도 출간했습니다. 특히 올해만 해도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유명 연예인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자극을 받거든요. 중요한 거는 예방이랑 치료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정리를 했어요.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선행돼야 할 점은 단연 예방입니다. 책 제목처럼 한번 마약에 손을 대면 죽는다. 처음부터 마약에 손을 대지 않는 게 아마 최선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일부분이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전된다. 마약은 전기 감전이다. 일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 문제. 중독자들의 회복과 마약 예방을 위해 가톨릭 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또 필요한 시점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늙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장애가 아닌 인생의 완성을 향해 가는 여정이 되려면 노년의 영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주교회의 평신도 사도직위원회 여성소위가 개최한 정기 세미나 내용을 이힘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2년 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노인이 살아가기란 녹록지 않습니다. 은행 지점은 사라져가고 매장에는 낯선 키오스크가 기둥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 하루 2.5명의 노인이 길을 건너다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주교회의 여성소위가 21일 개최한 정기 세미나에서 박진리 수녀는 인권 침해를 많이 받는 집단 2위에 노인이 올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70대와 80대 노인의 자살률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박 수녀는 노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건강 문제가 꼽혔다면서 83.5세인 평균 수명에 비추어 17년을 아픈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박 수녀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자가 여성 노인이라면서 여성 노인이 신앙의 전수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65세 이상 인구의 56.1%가 여성이며 신노년층과 고령노년층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 지원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20년 넘는 음식 봉사 경력으로 이웃 노인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유선자 씨와 지역 방송 봉사로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하태모 씨 등 4명이 사례 발표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교회의 평신도 사도직 위원장 손희송 주교는 각자의 인생은 훌륭한 책, 훌륭한 성경이 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도 하느님이 많은 은총을 베푸시고 또 우리 삶을 그런 각도로 보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과 나와의 역사 또 하나의 또 다른 성경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훌륭하게 신앙 안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정말 각자 아름다운 성경이 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CPBC 이힘입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인데요. 첫눈보다 반가운 소식이 멀리서 날아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임시 휴전 소식인데요. 전쟁이 시작된 지 46일, 무려 한 달 반 만으로 일시적이나마 휴전이 이루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어린이와 여성을 중심으로 한 인질 50명, 수감자 150명을 맞교환할 예정인데요. 휴전 기간이 끝나면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이스라엘이지만 민간인 피해가 늘며 국제사회의 압박도 거세져 이번 임시휴전과 함께 전쟁도 분기점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은 마침 모든 전쟁은 패배라며 적대 행위의 종식을 촉구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가족을 만나기로 했던 날이기도 한데요. 첫눈 대신 무기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교황의 말이 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땅에 내리는 하루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